이게 대체 뭐야? 뭐가? 이 동네 가장 잘하는 곳에서 시킨 건데 뭐 문제 있어? 아니,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 주문한 거라고. 제사상 차려주는 곳 있길래 거기에 음식 다 주문했지. 왜?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떡도 있고 과일에 술까지 다 있잖아. 요즘 이렇게 싹 구색 맞춰서 보내주더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야? 당신 제정신 아니지? 이 돈에 이렇게 차리라고 해도 못 차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더라고. 어머니랑 형님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진짜 당신이 다 책임져. 어차피 내 맘대로 하라며?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2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 시댁 식구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최근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김 씨의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뒤집어졌죠. 원하지도 않은 집안 제사를 물려받게 된 김 씨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억지로 물려줬다면 그걸 어떻게 하던지 자기 마음 아닐까요?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하던 하기 싫어서 떠넘긴 사람이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과 아예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린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 김 씨의 편이 아니었죠. 제사를 똑바로 정성껏 지내라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무섭진 않고 그저 하찮고 우스웠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 강요했지만 남의 집 제사를 지내주는 건 김 씨인데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굽힐 이유 하나 없었죠. 한때는 시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김 씨도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똑같은 시어머니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제사를 똑바로 지내는 대신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했죠. 김 씨는 3남매 중 둘째 아들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김 씨의 시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들입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순종적인 성격의 시어머니였고 김 씨 부부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시댁 근처에 살았다면 진작에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을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준비한 거 맞아? 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음식 가짓수가 부족하잖아. 나물을 더 했어야지. 여편네가 게을러 터졌다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타박하는 모습을 김 씨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항상 제사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음식 차림새가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시댁 분위기에 크게 당황하며 놀랐었죠. 아버님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모든 식구들 중에 반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들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역시도 그런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집안 며느리가 된 이상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 씨 그리고 동서까지 3명의 여자는 제사나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제사를 겪었을 때 김 씨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그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뿐이었고 실제로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많이 제사를 없애고 간소화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명절 내내 일만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소소한 화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시간을 30년이나 버티고 살았다니 스스로에게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명절 2번을 포함해 시댁 제사는 1년에 6번이었고 2달에 1번 꼴이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던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야 조금 편해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평생을 아버님에게 시달리며 살아온 시어머니께서 제사나 명절에 하는 일을 줄여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앞으로 얼마나 이걸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첫 제삿날에 시어머니는 김 씨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너희 시아버지는 입이 까다로운 분이라 음식에 훨씬 신경을 써야 해. 어머님은 힘들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도 하는 일을 전혀 줄이지는 못하셨어요. 아마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을 줄이는 법도 모르는 것 같았죠. 집안 형제 중에 첫째인 큰 신우는 심해부 사업 때문에 일찌감치 해외로 이민을 갔고, 최근에는 동서도 갑상선 암에 걸린 뒤로 몸이 아프다며 제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김 씨는 뭔가 억울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으니 시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시모는 점점 연로해지고 그나마 젊은 김 씨가 시모가 하던 일의 대부분을 넘겨받아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다지만 수술도 잘 끝나고 회복도 다 되었을 동서는 5년 넘도록 시댁의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스트레스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건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 때문이었죠. 아버님 앞으로 땅이 좀 있었나 보네. 옛날 할아버지가 더 큰 땅 부자였어. 그런데 누나가 매형이랑 사업한다고 집안 돈을 많이 가져갔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첫째인 신우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신은 장남인데 당신은 달라고 안 해봤어? 그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근데 난 이 집안 사람 아니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 김 씨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편은 정말 자기 시댁 식구들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관대하기 굴었어요. 신우는 예전부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야근 사람이라 진작부터 시부모를 구워 삶아가며 집안 재산을 많이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돈으로 해외에서 사업도 크게 하며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김 씨도 뭐라 할 말이 없었죠. 이젠 시어머니도 연세가 80이 넘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일을 김 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연말에 시어머니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집안 재산은 너가 맡아서 지내야겠다. 네? 시어머니는 아들도 아닌 며느리에게 제사를 맡으라고 콕 찍어 말했어요. 언젠간 이런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시댁덕을 본 것도 없는데 제사를 맡아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집안 재산은 다 첫째 주셨잖아요. 걔는 딸이잖아. 딸한테 어떻게 제사를 맡기니? 맞아. 내가 집안 장남인데 당연히 재산은 우리가 해야지.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난 절대 못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하잖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땅 팔아서 전부 신우가 다 가져갔는데 난 아무것도 없이 평생 일만 하라고? 김 씨가 참아온 울분을 터뜨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찢찢 찾고 남편은 당황하며 어떻게든 김 씨를 달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누나가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고 있다잖아. 앞으로도 엄마는 누나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 난 더 이상 절대 제사 안 지내니까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당신 여태 잘했으면서 진짜 왜 그래? 당신이 그러면 우리 엄마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부탁을 해도 안 될 판에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며 김 씨도 혈압이 올랐죠. 그때부터 김 씨 부부의 사이도 크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나중에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그 병수발까지 김 씨에게 들라고 할 판이었어요.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매달 되도 않는 푼돈을 보내는 걸로 첫째 신우는 자식 노릇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맏며느리라 해도 받은 것 하나 없이 평생 불합리한 일을 하며 늙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김 씨와 남편은 한동안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김 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이었고, 김 씨는 본인이 맏며느리를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받은 건 하나 없이 손해만 보며 살고 싶지 않았죠. 며칠 동안 냉전 상태에 돌입해서 소닥 보듯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 좀 해봐. 제사를 우리가 물려받으면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 당신이 하기 힘들면 음식 가짓수를 줄여서 간소화해도 되는 거고. 앞으로는 우리 엄마도 참견 안 하실 거야. 우리 소관인데 대체 누가 뭐라고 하겠어? 참 끝까지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건 김 씨가 시집와서 수십 년 동안 보고 들은 것만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김 씨가 제사상을 간소화에 차려놓으면 시댁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었죠. 아니, 그럼 당신이 장남으로서 재산이라도 제대로 나눠달라고 할 거야? 이미 형님이 다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어차피 내가 장남이라 제사는 맡아서 해야 하는 거고. 언제까지 계속 돈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야? 남편은 자기 몫을 챙길 줄은 모르고 김 씨에게 며느리 노릇만 강요하는 사람이었죠. 김 씨가 끝까지 하기 싫다고 버텼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김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음 제사는 김 씨의 집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김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길 원했죠. 신우는 해외에서 제사 비용에 보태라며 10만 원 정도의 돈을 해외 송금으로 보내왔고 그걸 받아도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동서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다며 올 수 없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김 씨의 수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남동생은 제사 시간에 맞춰 집에 찾아와 절만 몇 번 하고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장을 봐서 음식을 차리고 그 뒷정리까지 다 하는 김 씨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이렇게 한 번 김 씨의 집에서 제사를 지냈더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자기 집에서 손님 대접한다며 술이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사다가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이젠 이혼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떠밀려 제사를 맡게 된 스스로에게 원망도 커졌어요. 더 이상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다음 제사가 돌아왔을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제사 음식 차려주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15만 원 정도의 돈을 주었더니 원하는 날짜에 제사 음식이 집으로 배달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야?
택배를 뜯어 음식을 꺼내는 김 씨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 동네 가장 잘하는 곳에서 시킨 건데 뭐 문제 있어? 아니,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 주문한 거라고. 남편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음식과 김 씨의 얼굴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제사상 다 차려주는 곳 있길래 거기에 음식 다 주문했지. 왜?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떡도 있고 우리 집 냉장고에는 과일이며 술까지 다 있잖아. 요즘 이렇게 제사 음식도 싹 구색 맞춰서 보내주더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야. 당신 제정신 아니지? 화가 잔뜩 난 남편의 표정을 보니 김 씨는 왠지 모를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돈에 이렇게 차리라고 해도 못 차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더라고. 어머니랑 형님이 와서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진짜 당신이 다 책임져.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라며. 솔직히 엉망진창으로 음식이 배달될 줄 알았건만 택배 박스를 뜯어보니 구색도 얼추맞고 정성스레 만들어진 음식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김 씨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온 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김 씨는 음식들의 포장을 뜯어 제사용 그릇에 하나씩 올려 담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머리를 싸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김 씨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냐?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환갑을 넘으니까 자꾸 병원을 들락거리고 이렇게 지내니까 힘들지도 않고 장 봐서 차리는 것보다 돈도 절약되더라고요. 김 씨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벌개져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남편도 뒤에서 김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지만 그 화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 제사부터 지내자. 이제 와서 다시 음식을 처음부터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차려진 음식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음식만 보면 김 씨가 차린 것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 제사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성도 훨씬 들인 것 같았죠. 물론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수 만든 음식이 중요하면 김 씨에게 맡겨두지 말고 이 집안 식구들이 직접 만들면 될 일이었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 씨 부부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죠. 김 씨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김 씨야말로 저런 인간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온 음식을 보며 김 씨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다들 김 씨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죠. 그런 인간들을 위해 뭐하러 종노릇을 자처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번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하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의 엄포를 들으며 김 씨는 진심으로 남편이 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김 씨는 가족이 아닌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제사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도 시어머니처럼 80이 넘을 때까지 제사 타령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김 씨는 인생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사가 찾아왔을 때 김 씨는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차례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조차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 남편을 포함해 모두에게 이제 자신은 제사나 명절 차례 음식 같은 걸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이제 제사나 차례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전날부터 김 씨와 하루 종일 싸웠던 남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장도 안 보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으려는 김 씨를 설득하려다가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죠. 아니, 누구 맘대로 안 한다는 거냐? 제 맘대로죠. 시어머니의 물음에 김 씨는 짧은 대답으로 받아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있냐고 방방 뛰었고 김 씨에게 말이 통하지 않자 자신의 두 아들을 붙잡고 어떻게 좀 해보라 했지만 그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한바탕 실랑이가 끝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돌아가 버렸고 남편과 김 씨가 남아 또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냥 당신이 한번 접어주면 안 돼? 하기 힘들면 음식 가짓수를 줄이면 될 거 아냐? 그렇게 쉬운 일이면 당신이 하지 그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집안 며느리 노릇도 안 할 생각이야. 분명히 안 한다고 했어. 계속 강요할 거면 그냥 이혼하던지 하자. 이혼을 하겠다고? 김 씨의 이혼 이야기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표정이 되었죠. 방금 전까지 불같이 화를 내다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80 넘은 시어머니가 다시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고 김 씨는 동서와 마찬가지로 시댁에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초강수 앞에서 남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맏며느리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뒤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고 해도 그게 김 씨의 귀에 직접 들어오진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다른 집안처럼 장남으로서 집안 재산이라도 두둑히 물려받았으면 혹시 모르는 일이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희생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이 먹고 갈라서는 부부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번 일을 겪으며 이해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남편이 또다시 며느리 노릇을 강요하면 그땐 정말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